5% 먹고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샀는데 당연히 안 떨어지죠. 그러면서 맨날 하소연을 해. 뭐라고 해요? 내가 팔면 올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판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은데 그 종목은 볼 필요가 없지. 배 아프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늘 위 보면서 살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하고 유튜브 membersh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부자학교 6기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제 소개는 당연히 생략하고요.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느꼈던 점, 주식 투자의 성공법,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서라기보단 좀 경험서 같은 거예요. 48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단기 매매는 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중장기 투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게 좋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삼박자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삼박자로 분석을 할 때 재료, 차트, 재무제표 이 세 가지 분석법 중에 단기 매매는 재무제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주가가 움직이는데 재무제표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반면에 1년, 2년 갖고 있는 중장기 투자 종목에서 재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죠. 단기 매매 종목을 고를 때는 재무제표보다는 재료를, 중장기 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재료보다는 재무제표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삼박자는 차트는요, 차트는 단기 매매에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할 때는 끼케야 10% 20% 먹으러 들어가는 건데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냐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중장기 투자보다.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가 재료와 차트의 비중이 높아지고 중장기 투자에는 재무제표의 분석이 훨씬 높아진다.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가치 투자는 중장기 투자고 재무제표 분석이 중요하다. 단기 매매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재료나 차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텀에 따라서 단기 매매냐 장기 투자냐,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는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 중장기 투자에서는 재무제표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아파트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시나요? 안 사보셨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파트는 절대 투자가 아니에요. 매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샀어요.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년 후에 가치가 올라가나요? 10년 전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갔나요? 아닐 텐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정말 개허접 쓰레기 아파트인데 라고 말하면 거기 사시는 분도 속상할 텐데. 하지만 실제 그래요. 주차도 엄청 불편하고 내부 인테리어 자기 돈으로 몇 억 했으면 모를까. 내부는 뭐 어떻고.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에 비해서 게임도 안 되죠, 당연히. 그 아파트의 가치가 뭐가 올라가겠어요. 하지만 가치가 올라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아파트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아파트 매매를 한 거. 매매는 사고 팔고라고 했잖아요. 사고 팔았을 때 우리는 예상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파트 매매예요.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갈 뿐이에요. 그럼 가치는 언제 올라가나요? 주식 투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5년 전에 샀어요. 매년 주주총회도 가고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잘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이재용 부회장 자꾸 잡아가지 사업 열심히 해서 계속 삼성을 키워야 될 텐데 자식 키우듯이 삼성전자에 애착을 갖고 삼성전자가 진짜 좋아지나? 회사가 좋아지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가치예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상관이 없죠. 그건 가격이니까. 가격과 별개로 삼성전자라는 그 법인의 기대 이익이 올라가는 거. 그게 가치예요. 보통 재무관리에서 회계학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가치는 미래에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올지, 그게 가치예요. 그러면 내가 가치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수익이 계속 나겠구나. 앞으로 실제로 수익이 잘 난다?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죠. 그게 가치 투자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농담이 아니에요. 단기 매매는 뭐라 그랬죠? 재무제표보다 재료가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재료를 보고 단기 매매를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난 5% 10%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그럼 그때 5% 10% 떨어질 때 팔아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손해보고 팔질 않아. 졸리 아저씨
아저씨가 그랬거든. 그런데 원금이 안 되잖아요. 원금 안 되는 것까진 괜찮아. 상장 폐지되잖아. 왜? 재무제표를 안 보고 단기 매매로 샀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종목과 중장기 투자 종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했다면 단기 매매로 들어간 종목이 원금이 안 되더라도 나와야 될 땐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장기 종목으로 샀다면 좀 떨어지고 해도 버텨도 돼. 나는 원래 중장기적으로 산 거니까. 나는 원래 5년 갖고 있으려고 산 거니까 버텨도 돼. 그런데 내가 일주일 있다 팔려고 들어간 거를 원금 기다린다고 안 팔았다가 박살난다니까. 종목 자체가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단기 매매와 중장기를 구분하는 거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역으로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겠어요? 나는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야, 이 정도 재무제표고 이 정도 성장성이면 한 5년 갖고 있으면 3배는 나겠다 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일주일 있다 팔았지. 왜 팔았을까요? 5% 벌었으니. 3년 동안 3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일주일 있다 팔아. 왜? 5% 먹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종목의 주가를 봐요. 떨어지면 사야지? 안 떨어지지. 왜? 2, 3년 동안 2~3배 올라갈 거라고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목이 내 판단이 맞았던 거지.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올라가요. 근데 나는 5% 먹고 팔고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샀는데 당연히 안 떨어지죠. 그러면서 맨날 하소연을 해. 뭐라고 해요? 내가 팔면 올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판 종목 중에 오르는 종목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 더럽게 많아. 더럽게 많은데 그 종목은 볼 필요가 없지. 배 아프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늘 위 보면서 살지 않아요? 나보다 큰 평수 사는 친구,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친구, 나보다 좋은 백 들고 다니는 친구 보면서 재수없어 이러잖아. 주식도 똑같다는 얘기지. 내가 판 종목 중에 떨어진 거는 거들떠도 안 봐. 내가 또 판 것 중에 올라가면 대수 더럽게 없네. 팔고 나면 올라요. 맨날 뭐 이러고 있어. 팔지 않았어야지. 왜? 중장기 투자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오류는 5% 벌고 판 거예요. 왜? 중장기 투자는 올해 2배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5% 먹고 왜 팔아? 그리고 중장기 투자에서 손절매해서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왜? 여러분들은 어차피 손절매 안 하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서 짧게 이익 실현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로 단기 매매에서는 뭐라 그랬죠? 이익 실현 짧게 한 게 맞아. 왜냐면 어차피 단기 매매는 5% 10% 벌러 들어갔으니까. 근데 단기 매매에서는 잘못하는 게 5% 10% 손절 못하고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면 손절매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익 실현을 길게 갖고 가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가 착 흐름으로 와닿아야 돼.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단기 매매에 맞는 사람인가? 중장기 투자에 맞는 사람인가? 내 자금은 어떤 자금인가? 내가 단기 매매의 자금인가? 중장기 투자의 자금인가? 나는 여태까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자금이었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했던가? 어떤 투자를 했던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잘하고 있었다면 그 중에서 내가 혹시 너무 짧게 이익 실현했던 건 아닌가? 내가 만약에 여태까지 단기 매매를 잘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여태까지 손절매를 잘 못해서 의도치 않게 장기 매매를 했던 건 아닌가? 너무 이익 실현을 짧게 단기 투자를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수익률은 천지 차이라고 이현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개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가치는 쉽게 안 바뀐다고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근데 가격은 들쑥날쑥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게 좋은 거라고. 삼성전자는 1년이 넘는 기간이니까 가치가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제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오늘 하한가마저 7,000원이 됐어.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야 돼요 무조건. 왜? 어제 10,000원일 때 얼추 가치와 가격이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격은 7,000원이 됐지만 하루아침에 가치가 7,000원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가치는 10,000원인데 악재에 의해서 30%가 빠졌어. 얘는 무조건 다시 올라가야 돼. 왜?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싸게 떨어진 걸 좋아하는 거고요. 가격 매매자들은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 걸 더 비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단기 매매자의 전략은 추세를 추종하고 가격의 추세가 상승 추세인 걸 좋아하고, 중장기 투자자의 전략은 가치는 유지가 되는데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어? 와, 많이 싸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오늘 수업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요즘이에요. 낮은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고, 저도 가르치면 낮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5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약세가 이어지는 화요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오전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1.2%, 코스닥 마이너스 1.7%로 어제 미증시 하락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며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지수 차트상으로는 2400이
300이 가깝게 반등을 주다가 다시 2310선으로 밀려 전저권 붕괴 사정권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7월 초의 저점을 안 깨길 희망해 봅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사정이 나와서 아직 7월 초의 저점과는 거리가 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글로벌 이슈가 물가 상승,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그에 따른 경기 침체인데 오늘 러시아 재료가 또 나오면서 도돌이표 같은 악순환 재료가 시장을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두 가지 지표, 환율과 외국인 매도세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뱅크 등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주와 음식료주 대상인 CJ제일제당 강세가 눈에 돋보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오른 특징주보다 내린 특징주가 더 눈에 띄는데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등 3% 하락하고 있으며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LG세미콘 등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지수 대비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10% 이상 급등인데 현대사료가 사명이 변경되었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P&K 피부임상연구센터 한 종목 상한가에 한국파마, 일동제약, 현대약품, 소마젠, 바디텍메드 등 오늘도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약세장 속 제약 바이오주 선별적 상승,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